안녕하세요. 트레이딩 뷰 스터디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의 펀딩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수익률부터 보고 가시죠. 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좀 수익을 봤습니다. 주 계좌도 많이 올랐고요. 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이비트 계정도 많이 올랐고요. 주식은 오늘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제 터틀 트레이딩 전략에서 드디어 이 매수 신호가 나와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시장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이 신호를 시작으로 쭉 오를지 아니면 다시 오르지 못하고 꼬꾸라질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펀딩피라고 아실 거예요. 마진거래소에서 펀딩피가 있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출에 대한 이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다른 데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이고 빌린 사람은 이자를 내야겠죠. 바이비트 기준에서는 여기 계약 세부 정보에 보시면 여기 펀딩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마다 이 비율이 달라져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펀딩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마우스를 올리면은 예상 비율이라고 해서 다음 펀딩 피를 누가 낼 것인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 피는 8시간마다 바뀌고요. 지금은 0.01%니까 롱 잡고 있는 사람이 숏 잡고 있는 사람한테 0.01%의 펀딩 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면은 숏 포지션이 받는 거고요. 롱 포지션이 내는 거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은 롱 포지션이 받는 거고 숏 포지션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를 눌러보면은 이 펀딩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하고 내야 한다.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 비율이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펀딩 비율이 바뀌어요. 계속 8시간마다. 그 기록을 한번 다운 받아 봤습니다. 이 기록은 자세히를 다시 여기 데이터 내역에 임포트를 누르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임포트가 아니라 익스포트라고 되어야 되는데 임포트라고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펀딩 비율을 받으시려면 여기를 BTC USD로 바꾸시고 검색 누르시고 임포트 하시면은 이렇게 펀딩 비율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종가 데이터도 받아서 넣어봤고요. 그에 대한 그 비트코인의 그 움직임을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봤습니다. 그래서 펀딩 피를 보시면은 이제 밑으로 가면은 음수가 되니까 롱이 받는 거예요. 숏은 내고요. 그리고 위로 가면은 숏이 받는 겁니다. 롱이 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비트코인과 비교해 보면은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고 이제 밑에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이 펀딩 비율이 음수가 되면서 롱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롱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롱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숏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하락 추세니까 숏을 잡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밑에서 빌빌거리다가 비트코인 상승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니까 펀딩 비율이 양수가 되면서 이번에는 숏이 대부분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숏보다는 롱을 잡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상승하면서 롱 잡아서 수익을 좀 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있죠. 펀딩 피만 집중 공략을 해서 롱이 펀딩 피를 받을 때는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숏이 받을 때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도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펀딩 비율로만 계산을 해서 처음부터 계속 그냥 숏만 잡고 있었다면은 숏이 펀딩 피를 받았을 때 그 누적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런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자, 위에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펀딩 비율이 음수고 이제 롱이 받으니까요. 이제 숏이 내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숏에 대한 펀딩피 수익률은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한 5월 정도까지요. 2019년 5월 중순까지는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갑니다.
슬슬 올라가서 지금은 계속 숏이 좀 더 우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롱 포지션을 유지했을 때는 2019년 5월 중순까지는 올라가죠. 그러다가 5월 중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약 1년 넘게 그냥 롱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펀딩 피로 마이너스 12%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것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숏이 더 많이 받았다 치더라도 이 상승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롱을 유지한 사람이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적으로 이 롱숏 포지션을 이 펀딩 피를 받는 그런 구간으로만 잘 스위칭을 해서 양방향의 펀딩 피를 모두 받았다고 하면은 한 38%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만약에 이 펀딩 비율을 잘 모니터링해서 펀딩피 수익률을 다 얻어낼 수 있었다면은 굉장한 누적 수익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펀딩피는 비트코인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펀딩피 수익률이 기본이 이제 0.01%인데 거래 수수료는 시장가로 했을 때는 0.075%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잘못한다든가 해서 포지션을 놓치게 되면은 이 전략을 쓰는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뭐 자동 매매로 구현해서 매매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펀딩피를 얻는다는 거는 그 시장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은 하지 않을 거고요.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 추세로 가져가서 큰 추세를 먹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펀딩 피를 해본 거는 뭐 평소에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과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뭐 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펀딩피 전략으로 펀딩피를 다 먹을 수 있으면은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펀딩피를 먹는다는 거는 시장의 흐름과는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전략이다. 잘못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 원 데이터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분석해보시고 또 다른 결론을 내셨다면은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를 시작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7,000달러대로 올라왔죠. 그래서 더 크게 8,000달러, 9,000달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매매법이나 전략, 백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댓글이나 카페에 글로 남겨주세요. 백테스트 할 수 있는 전략이라면 제가 테스트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